안녕하세요. HCL의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마지막 이제 웨비나, 금년 마지막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제는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same time 제품과 관련된 로드맵하고 그다음 내년 1, 4분기 출시 예정인 버전 12에 대해서 미리 보기 형식으로 해서 기능들을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마지막 날짜, 아니 그 마지막 웨비나 날짜를 잡을 때 지난주 수요일하고 오늘하고 이제 이틀을 놓고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12월 마지막 주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기에는 좀 좋지 않은 타임이지 않나 싶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일단 오늘 녹화한 영상 역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오늘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자 소개는 요거 한 장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요 차트는 이메일 주소나 요런 부분들을 이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오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 보시고 이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1회 내지 2회 정도 HCL 디지털 솔루션즈의 제품들과 관련한 소식들을 전달하는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컬에서 제가 진행하는 웨비나도 있고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웨비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둘 다 제가 진행하는 거고 간혹 가다가는 이제 에이펙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웨비나 발표 내용을 리플레이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 채널 워크앳 로터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을 하시고 빠르게 업로드된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1월 달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도미노 버전 12의 업그레이드 관련한 웨비나를 두 차례 했었고 그 영상 역시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달에도 하나가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아직 아마 HCL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웨비나 웹사이트에는 아직 업로드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1월 달 가급적 설 연휴 이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버전이 이제 12.0 됐기 때문에 그 12.0.1에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딥다이브 형식으로 해서 소개하는 웨비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1월 달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그 웨비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제가 메일링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 그리고 협력사 분들에게는 메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일링 리스트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으셔서 받아보시기 힘든 분들은 요 두 군데 왼쪽은 이제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이라는 KDUG라고 불리우는 페이스북의 그룹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네이버 카페에서 KDUG 동일한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뭐 사용자 그룹, 도미노 사용자 그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도미노 제품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HCL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디지털 솔루션즈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하는 용도로는 페이스북의 그룹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쌓아두는 용도로는 오른쪽에 네이버 카페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가 한 2년, 뭐 공개로 전환한 거는 한 2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는 이제 금년 초에 시작해서 한 이제 1년이 다 채워지는 시점인데 멤버 수도 거의 100명 가까이 95명 정도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좀더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100명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페이스북의 KDUG 그룹이나 그리고 네이버 카페의 KDUG 요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세임타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시간에 포커싱하는 제품은 세임타임이 맞지만 세임타임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또는 서버의 구성, 아키텍처, 뭐 주요 특징 이런 부분들은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워크앳 로터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이전 웨비나에서 여러 차례 다뤘었기 때문에 세임타임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기본적인 기능, 서버 구성, 아키텍처 뭐 등등 이런 이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세임타임의 이제 로드맵, 히스토리와 앞으로 또 어떤 기능들을 출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버전 12와 관련된 사용자 기능들을 조금 화면과 함께 미리 보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시간은 아마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1시간 꽉꽉 채워서 전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한 3, 40분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차트에서는 강조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웨비나를 참여하셔서 보는 분들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미 이제 많이 한 1, 2년 사이에 코어 시국과 함께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죠. 물리적인 업무 공간 그리고 버추얼한 가상의 업무 공간 이런 것들이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리모트 워크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IT 트렌드에서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업무 또는 협업을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에서 이전 한 1, 2년 사이에 IT 기사 매거진이나 이런 쪽에 이제 기사들에서 보면은 보안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또는 많이 다루는 부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줌과 관련된 부분들도 미팅 암호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기억이 지금 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일 뭐 그 외에 이제 메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리모트 워크를 하면서 기업이 이제 보안과 관련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존 인트라넷에서 외부로 오픈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그리고 리모트 워크를 하면서도 사내에서 업무 협업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챙겨서 제공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제공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임타임이 그런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의 협업 도구들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크게 그냥 세 가지로 저희는 한번 나눠 볼게요. 이제 국내 고객분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그룹웨어라는 카테고리 영역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룹웨어 안에는 메일과 함께 전자결제라든지 업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담겨 있는 부분들이 아마 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협업을 대표하는 부분이 이제 메신저, 뭐 업무용 메신저, 협업 메신저, 기업용 메신저라고 불리우는 메신저하고 요런 이제 리모트 워크에 잘 어울리는 온라인 미팅 도구. 요 실시간 협업 부분이 이제 세임타임 제품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기반의 협업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그게 이제 커넥션즈 쪽인데 그런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오늘은 실시간 협업 부분에 해당하는 세임타임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임타임은 IBM 세임타임에서 이제 2019년으로 넘어와서 HCL 세임타임으로 이제 이 전환이 되는 시기를 한번 겪었죠. 그러면서 HCL의 세임타임으로 해서 버전 11이 출시가 됐었고 버전 11에서 이미 이제 아키텍처적으로나
그다음에 UI, UX 측면에서 많이 바뀐 부분들을 아마 이제 고객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작년 이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버전 11.5, 11.6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인트림 픽스라는 이름으로 IF1 이런 식으로 인트림 픽스라는 이름으로 픽스가 제공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0년에 11.5 그리고 2021년 5월, 6월경에 11.6 이렇게 이제 버전이 출시가 됐고, 메이저 버전이 앞으로 메이저 버전인 버전 12가 내년 내년 1, 4분기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 버전 11에서는 메신저 쪽 영역에서의 UI, UX와 아키텍처가 바뀌는 부분이 핵심이었다면 11.5에서는 이제 온라인 미팅 쪽의 요소의 어떤 UI, UX 또는 아키텍처, 서버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기능들이 이제 차곡차곡 제공이 되는 부분이 11.6 그리고 다음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버전 11.6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이제 출시되었던 11.6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제공되어졌던 기능 그리고 새롭게 제공되었던 기능, U라고 붙어 있는 부분들, 그거를 기본 기능 또는 미팅과 관련된 제어, 권한, 보안, 그리고 이제 협업 측면,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측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이 중에서 이제 눈이 먼저 가는 몇 가지들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일단 기본 기능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이제 최대 100명의 참가자 지원이라는 부분이 11.6에서 이제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아마 시작할 때 버전 11.5에서는 아마 11.0, 11.5까지는 최대 이제 50명의 참가자 지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00명의 참가자로 확장이 되고,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나 커패시티 측면에서 더 커졌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글로벌 또는 국내 대부분의 이런 온라인 미팅 솔루션들 서비스 하고 있는 경우에 기본 50명에서 한 200명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로 한 100명 선이 평균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커패시티가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든지 고가용성 아키텍처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 컴포넌트들을 분산 구성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아키텍처 상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본 기능에서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향상된 협업이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미팅 데스크탑 앱이라는 용어도 하나 보이네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타 온라인 미팅 솔루션들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타 온라인 미팅 솔루션들은 대체로 PC단에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는 방식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줌도 그렇고, 줌의 경우도 줌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고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서 미팅에 참여를 하는 방식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세임 타임 미팅의 경우는 웹 브라우저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PC단에 설치하지 않고서도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빠르고 편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식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11.6부터 시작해서 물론 테크 프리뷰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미팅 데스크탑 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존에 저희가 부르던 용어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웹앱 방식이라고 PWA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별도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건 아니고 크롬 브라우저 같은 이런 웹 브라우저에서 세임 타임 미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요거를 PWA 방식으로 변환해주는 아이콘이 생겨요. 그러면 걔를 누르게 되면 마치 PC에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된 것처럼 그 설치된 항목 그 리스트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외부에는 마치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것처럼 되고, 그 내부에는 웹 방식의 미팅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데스크탑 앱을 제공한다라는 게 11.6부터 시작이 되었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쪽에 이제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로 해서 그 세임타임 미팅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능도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는 미팅의 권한 관리 보안 측면에서 이야기가 좀 새로운 기능들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아마 미팅 관련된 부분들은 뒤에 이제 그림과 함께 또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할 거니까 이런 항목들을 제가 그때 한 번 더 터치를 하도록 하고요. 미팅 보안에서 보면은 엔드 투 엔드 암호화, 종단과 뭐 이렇게 번역도 되고 있고요. 엔드 투 엔드 암호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미팅의 어떤 데이터 보안을 더 강화하는 기능이 테크 프리뷰 형식으로 해서 11.6부터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기본적인 그 온라인 미팅 스타일의 플러스 강의 스타일의 미팅 형식으로 해서 뭐 참석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음소거 상태로 진행하게 되고 좀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단방향으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미팅 공간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전에 제공되어졌던 세임타임의 주요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버전 12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주요 테마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테마라고 해서 세 가지 테마를 배치를 했는데,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은 사용자 경험 또는 UI, UX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 온라인 미팅, 회사의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전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을 또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오른쪽은 뭐 TCO라는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뭐 물론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비용 절감을 하는 기술 요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뒤쪽에 이제 미팅의 어떤 사용자 기능 부분들은 제일 왼쪽에 나오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UI, UX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또는 미팅에 대한 권한 관리라든지 미팅을 컨트롤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아마 뒤에 뭐 차트에서는 사용자 기능이니까 주로 차트로 나오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HCL 세임타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따라서 디플로이, 그러니까 배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각각의 항목들 세 가지 중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만 차트 3개 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래도 2년 전 상황과 지금의 어떤 상황, 많이 이제 바뀐 부분들은 몸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 또는 내후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온라인 미팅이라는 부분이 아까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 플레이스나 또는 재택근무 리모트 워크의 또 핵심 협업 요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거의 핵심은 사용자 경험이다 또는 UX다, UI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트라넷 상황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회사 외부로 인터넷 구간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보안 이런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또 보안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 건지 또는 솔루션에서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ROI, TCO 관련된 부분인데 요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 전략에 따라서 구축하는 부분, 아키텍처와 관련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뭐 사스 방식 온리로 제공한다든지 또는 구축형 온리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HCL 세임타임은 구축형이든 또는 클라우드 IaaS든 또는 사스 방식으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니즈, 요구사항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세임타임 버전 12에서 그 테마별로 아까 이제 UX, 보안, 비용 이런 테마별로 제공되어진 기능들을 표로 좀 정리를 한 건데 뭐 앞쪽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이제 2022년 1사분기 세임타임 버전 12에서 제공될 예정인 기능들 항목들만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을 이제 뒤에 그 UI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지금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커스터마이징 관련된 부분도 보이고 미팅 리포트에 대한 부분도 보이고 백그라운드 월페이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팅 룸에서의 멤버들에 대한 관리 또는 미팅 모드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공한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의 채팅 서버, 요 부분은 아직 좀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그 아키텍처에 따라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미팅 서버는 이미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쪽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또는 아마존 또 애저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의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배포나 구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메신저 쪽 채팅 서버는 아직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버전 12에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이 되면은 아마 디플로이 부분이 원터치 설치 셋업 부분도 가능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설치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 협력사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채팅 미팅 서버가 같이 제공되면서 좀 훨씬 더 쉽게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API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버전 12에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버전 11, 11.5에서 세임 타임 미팅에 대해서 새롭게 리브랜딩, 리프레시된 버전으로 해서 제공이 되었는데 기능들이 사실 초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위주로만 제공이 되다가 버전이 이제 11.5, 11.6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곡차곡 이제 기능들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고 앞으로 출시될 세임타임 버전 12에서는 거의 이제 완전체, 완성체, 뭐 완성된 어떤 수준의 모든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세임타임 버전 12는 현재 예정으로는 2022년 3월 출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미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컬랩스피어 2021 미국에서 있었던 사용자 그룹 그 온라인 이벤트에서 세임타임 관련된 HCL 담당자분이 행사 때 발표를 하셨고 그때 이제 예상 시기를 한 내년 2022년 3월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달 또는 2월달 중에 뭐 베타 테스트를 하건 아니면 또 추가적인 출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제가 또 간단하게 KDUG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또는 네이버 카페에서 뭐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2022년 3월 출시 예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세임타임 버전 12 앞으로 출시될 버전 12의 사용자 경험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용자 경험의 그 주된 포커싱하는 부분은 온라인 미팅이에요. 지금 메신저 채팅 쪽보다는 오늘 이야기를 주로 할 부분은 온라인 미팅과 관련된 사용자 경험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미팅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뭐 사용자 정의, 요렇게 표현을 했었고, 브랜딩, 브랜드, 로고, 뭐 요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화에 대한 부분, 요런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임 타임 미팅을 이렇게 그 화면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미팅의 홈페이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미팅의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HCL same time의 로고가 있고 same time이라는 이제 글자 텍스트가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미지로 처리가 되어져 있겠지만 그런 이제 브랜딩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업 고객의 어떤 회사 로고 또는 회사의 이름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로고를 교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자가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비단 이제 세임 타임 미팅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미팅을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미팅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미팅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그런 이제 팝업창 같은 화면들이 있어요. 뭐 정확히 팝업창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화면 속에서도 HCL same time의 로고를 대신하는 기업의 회사의 로고로 이미지로 바꿔치기 하는 부분들이 다 가능해지도록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화, 맞춤형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미팅에서 가장 이제 그런 부분에 연관이 되는 사항들이 백그라운드 또는 월페이퍼, 배경 화면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임 타임 미팅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전에 거는 세임 타임 미팅의 홈페이지 아직 미팅 룸으로 들어가진 않았었고요. 이번 요 이제 개인화 부분은 미팅 룸에 입장을 해서 미팅을 진행하는 중에 비디오 백그라운드와 함께 미팅 화면의 백그라운드 이제 그거는 월페이퍼라고 하고 개인 그 비디오 안에 그 본인 화면 뒤쪽의 배경 백그라운드까지 다 교체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페이퍼는 여기 나오는 어떤 화면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팅 룸의 배경 화면 월페이퍼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화면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개인의 그 오디오 비디오 중에서 비디오 미팅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나오는 그 영역 뒤쪽의 배경 화면을 또 바꿔주는 백그라운드를 바꿔주는 기능까지 같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 회의나 또는 글로벌 팀 미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리모트로 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교육을 받는 경우는 굳이 비디오를 켜지 않아도 되겠지만 서로 이제 뭐 보고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간혹 요 뒤에 이제 배경 때문에 집에서 있는 배경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세임 타임도 버전 12에서 그런 배경들을 어떤 커피숍이나 또는 사무실 그런 화면으로 대체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팅의 권한 기록 관리 뭐 요런 부분들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팅 보고서, 미팅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아니 사실 미팅 리포트 기능이 조금 더 빨리 제공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지금 아마 이번 버전 12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미팅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뭐 또 미팅
이 진행했던 내용들, 뭐 저 같은 경우는 웨비나나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되면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또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에 미팅에 어떤 분들이 참석했고 어떤 액션들이 일어났고 이제 이런 미팅의 전반적인 리포트 현황 자료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현재까지 없었고 버전 12에서 제공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의 그 화면 아마 들어오셨을 때 보시면 오른쪽에 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참여한 목록이 나타나는데 미팅 진행 중에도 여기 위에 오른쪽 내려받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리포팅 자료가 PDF 형식으로 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미팅이 미팅이 끝나고 나서 미팅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마이 미팅 최근에 진행했던 미팅, 참여했던 미팅, 그리고 기록된 미팅 뭐 이런 목록들이 있는데 이런 리슨트 항목에 들어가서 참여했던 그 미팅 미팅 이름 옆에 여기 점점점 메뉴를 누르게 되면 거기서도 미팅 리포트 메뉴를 찾아서 서머리만 내려받을 거냐, 풀 리포트로 내려받을 거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제공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물론 지금 아직 뭐 최종 그 화면이 픽스가 된 건 아니라서 그냥 콘텐츠에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되게 될 거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테스트 서버에서는 한번 내려받아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한 형식으로 PDF로 이렇게 그 폼, 포맷을 다 맞춰서 제공을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종은 내년 3월에 출시가 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조인한 시간, 떠난 시간, 머문 시간, 그리고 미팅의 어떤 특성들, 정보들, 그 다음에 미팅 진행 중에 뭐 권한을 위임을 했다든지 발표자가 누가 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리가 되어져서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팅 모드하고 미팅 관리에 대한 요거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팅 모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팅을 생성을 할 때, create new meeting 뭐 요런 이제 버튼을 이름을 주고 create new meeting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팅의 이제 그 타입 미팅 모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팅의 어떤 타입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조금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미팅 이름 앞에 보시면 뭐 사람 여러 명 모여 있는 아이콘도 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아이콘들도 있어요. 이런 이제 모드 타입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버전 12에서는 컬래버레이션 모드 그리고 컨피덴셜 모드, 렉처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이렇게 모드를 구분을 하고 있진 않고 그 특성을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만 되어져 있어요. 뭐 이것도 이제 UI UX도 최종 3월에 출시될 제품에서는 어떻게 좀 될지는 아직 더 봐야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멤버의 액세스의 어떤 롤,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팅 룸에 대한 보안 적용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대기실을 만들어서 바로 미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웨이팅룸이라는 대기실에 머물면서 허가된 사용자만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미팅에 대한 참여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현재도 일부가 있고 그 일부를 가지고 조절을 했었는데 버전 12에서는 그런 제어 기능들도 여러 가지 더 다양하게 제공이 되어질 예정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팅 타입을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유형을 나눠서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컬래버레이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아래쪽에 미팅 제어하는 부분의 설정들이 프리 디파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컬래버레이션은 그냥 약간 오픈된 성격의 미팅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팅 패스워드는 지정되어져 있지 않고 웨이팅룸 대기실도 마련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allow guest, 그러니까 게스트 인증을 받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게스트 타입의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하는 미팅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피덴셜은 약간 폐쇄, 왼쪽에 나오는 폐쇄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요 정보들을 허가된 사용자들만 인증을 거쳐서 들어와서 미팅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미팅 패스워드도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멤버 액세스에서도 게스트를 허용하지 않고 발표자나 관리자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더 나아가서 웨이팅룸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 가지고 바로 그 미팅 참가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시간 차를 두고 앞쪽에 미팅이 끝나고 나서 미팅 중간에 일부 소규모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대기실에 있던 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참여를 허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 미팅 생성할 때 또는 미팅 중간에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렉처 타입은 단방향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고, 참여자는 초기부터 음소거 상태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IP 텔레폰이라든지 외부 폰, 그러니까 전화기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 다이얼 컨퍼런스 다이얼 인 다이얼 아웃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옵션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팅 룸의 모드는 컬래버레이션, 컨피덴셜, 렉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생성을 할 수 있고, 그 하단에 미팅에 대한 권한이나 접근 제어 부분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머더레이터하고 발표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매니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역할, 롤에 대한 부분들을 디파인을 해주시고 미팅을 생성하시면 이제 권한에 따라서 좀 더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미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웨이팅룸은 이미 앞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웨이팅룸의 개념은 말 그대로 대기실이에요. 그래서 미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한 번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끝나는 미팅이 아니라 하나의 미팅 내에서 어떤 뭐 여러 그 그룹 또는 순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미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또는 어떤 내용이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대기실에 계시다가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대기실에 있는 분들을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용도의 미팅을 위한 대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기실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잠시만요. 대기실 화면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참여를 눌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 이제 미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리자 마더레이터 분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웨이팅 룸이라는 공간에 지금 세 분이 대기를 하고 있고, 현재 미팅에는 요 두 분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명의 대기실에 계신 분들을 한꺼번에 들어오게 할 건지 또는 개별로 들어오게 할 건지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더레이트 분은 미팅 진행 중에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미팅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이제 대기실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버전 12에서 세임타임 버전 12에서 사용자 경험 UX 관점으로 특히나 이제 온라인 미팅에 집중해가지고 새롭게 제공된 기능들을 쭉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임타임 버전 12 이후에 또 넥스트 버전으로 나오는
same time에서는 또 포커싱하는 영역이 여전히 UX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프라이버시, TCO, ROI, 비용 요 세 가지 테마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 아래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또 버전에서 제공할 그런 기능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좀 적어놨어요. 아무래도 미팅 쪽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웬만한 미팅 솔루션들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제 다 포함이 된 것 같고요. 화이트보드는 요건 뭐 좀 뭐 아주 우선순위가 높진 않지만 뭐 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IBM 시절 세임타임에서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었다가 HCL 세임타임 초창기에는 지금 화이트보드 기능이 빠졌는데 이제 요게 아마 마지막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안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미팅 또는 채팅의 어떤 데이터를 아카이빙 하거나 또는 오디트 트래킹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HCL 세임타임뿐만 아니라 디지털 솔루션즈에 있는 도미노나 커넥션즈 제품들하고 인티그레이션 연동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음 버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고려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HCL 디지털 오피스 전략에 따라서 사용자의 어떤 워크플레이스 공간을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공간에 제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TCO ROI 측면에서는 SDK나 API 부분이 좀 눈에 보이고 서드 파티랑 연동하는 부분들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포커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same time 이 대체로 이게 이 제공될 기능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same time 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어느 정도 갖춰졌어. 그러면 same time의 주변 이제 협업 도구들과의 연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안, 그러니까 트래킹이나 이런 그 컴플라이언스 아카이빙 관점 또는 서드 파티 연동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확장해가지고 강조를 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same time 로드맵하고 same time 버전 시에 미리 보기 형식으로 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녹화를 요거는 먼저 중지를 좀 하도록 할게요.